이제 블렌더의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민형의 헤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머리카락이나 털 같은 헤어를 추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커브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메쉬로 헤어를 더하는 방법도 있고, 단면의 메쉬에 텍스처를 적용해서 헤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파티클 시스템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블렌더의 파티클 시스템으로 생성한 헤어는 게임 엔진 같은 외부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블렌더 내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인 만큼 여기서는 파티클 시스템으로 곰인형의 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티클 헤어의 설정에 앞서서 헤어를 생성할 영역부터 설정하겠습니다. 메쉬 탭에서 버텍스 그룹을 생성하고 헤어를 생성할 부분을 어사인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쉬 전체를 웨이트 1.0으로 어사인한 다음 원치 않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어를 생성하지 않을 부분을 선택하고 해당 그룹에서 리무브로 제외하겠습니다. 셀렉트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버텍스 그룹에 어사인된 메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로 경계선 부분을 한 칸씩 더 선택하고 버텍스 그룹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티클 레이어를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파티클 탭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추가하겠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의 모드를 헤어로 변경하면 메쉬에서 랜덤하게 헤어가 생성됩니다. 모디파이어 탭을 확인해보면 파티클 시스템이 모디파이어로도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모디파이어로 변형된 메쉬에서 헤어 파티클이 생성되겠죠. 파티클 탭으로 돌아와서 에미션 설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랭스를 조절해서 헤어의 길이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0.015m로 설정해서 1.5cm 정도의 길이로 설정하겠습니다. 넘버는 말 그대로 생성할 파티클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설정은 변형시킬 수 있는 헤어의 숫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디 전체에 분포하도록 충분한 숫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수로 설정하면 작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children이라고 하는 하위 헤어를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값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500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seed는 파티클을 랜덤하게 생성하는 값입니다. 만약 파티클이 생성된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값을 변경해서 다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헤어의 마디수를 의미합니다. 세그먼트 값을 높여서 헤어를 더 많이 분할할수록 각각의 헤어를 더 정교하게 에디팅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헤어 다이나믹스를 잠시 켜고 뷰포트를 플레이해서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헤어의 길이도 높여 보겠습니다. 더 많은 세그먼트로 설정할수록 헤어가 더 부드럽게 굽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포트를 멈추고 헤어 다이나믹스를 끈 다음 헤어 길이를 기존 설정으로 복원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털이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3마디 정도로만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버텍스 그룹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에만 헤어가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의 버텍스 그룹 패널로 가서 덴시티 항목에 앞서 설정한 버텍스 그룹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눈, 코 같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만 헤어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칠드런 헤어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먼저 칠드런 헤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곰인형의 헤어수가 총 10만 개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10만 개의 파티클을 모두 실제로 생성해서 에디팅을 하거나 물리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에미션 설정에서는 에디팅이나 시뮬레이션으로 변형할 수 있는 파티클을 수천 개만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실제 파티클 각각에 종속된 헤어를 수십 개씩 추가해서 총 수만 개의 헤어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의 실제 헤어만 에디팅이나 시뮬레이션으로 변형되고 종속된 헤어는 이 실제 헤어를 따라서 변형됩니다. 이렇게 에디팅이나 시뮬레이션으로 개별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실제 헤어를 가이드 헤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헤어에 종속되어서 함께 변형되는 헤어를 칠드런 헤어라고 하겠습니다. 칠드런 패널에서는 칠드런 헤어와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설정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칠드런의 모드는 칠드런 헤어를 어떤 방식으로 추가할지에 관한 설정입니다. 심플 모드는 각각의 가이드 헤어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안에 칠드런 헤어가 생성됩니다. 인터폴레이티드 모드는 가이드 헤어 사이를 연결하는 형태로 칠드런 헤어가 생성됩니다. 곰인형의 헤어는 인터폴레이티드 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드런 헤어의 숫자를 설정하겠습니다. 가이드 헤어의 수인 에미션 넘버에 이 칠드런 어마운트가 곱해져서
헤어의 총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에미션 넘버를 500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칠드런 헤어를 20으로 설정하면 총 10만 개의 헤어가 생성되겠죠. 디스플레이 어마운트는 뷰포트에 표시되는 칠드런의 숫자이고 렌더 어마운트는 렌더링에 표시될 숫자입니다. 뷰포트의 부하를 줄이려면 뷰포트 어마운트를 낮은 값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고민형의 표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칠드런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렌더 어마운트는 일단 30 정도로 설정하고 뷰포트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뷰포트도 3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랭스 설정은 가이드 헤어의 길이를 기준으로 칠드런 헤어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스레시홀드는 이 칠드런 랭스를 적용할 헤어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칠드런 랭스는 0.6, 스레시홀드는 0.2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칠드런 헤어의 20%만 에미션 랭스로 생성되고 나머지 80%의 칠드런 헤어는 60%의 길이로 생성됩니다. 스레시홀드 값을 높이면 더 많은 털이 에미션 랭스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제 칠드런 헤어가 서로 평행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칠드런 헤어를 분산시킬지 모을지는 클럼핑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럼핑 값을 1에 가깝게 설정하면 칠드런 헤어가 가이드 헤어를 중심으로 부처럼 모이게 됩니다. 클럼핑 쉐이프는 칠드런 헤어가 뭉치는 모양을 결정합니다. 0에 가깝게 설정하면 뾰족하게 모이게 되고 1에 가깝게 설정하면 볼록하게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클럼프는 1에 가깝게 설정해서 모아주고 쉐이프는 0.5 정도로 설정해서 약간 볼록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헤어가 너무 곧은 직선이면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칠드런의 러프니스를 설정하면 헤어에 자연스러운 곱슬거림을 더할 수 있습니다. 렌더 값을 높이면 곱슬거리는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사이즈는 곱슬거림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렌더 값은 0.005 정도로 아주 낮은 값으로 설정하고 사이즈는 0.7 정도로 설정해서 칠드런 헤어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설정 값들은 제가 사전에 제작하면서 알아내거나 결정한 값입니다.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각자의 취향이나 목적에 맞게 설정하시고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에미션 랭스를 약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제 파티클 헤어의 설정은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모든 헤어가 뻣뻣하게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헤어에 물리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해보겠습니다. 헤어 다이나믹스를 체크하고 뷰포트를 플레이하면 씬탭의 물리 설정에 의해서 헤어 파티클이 변형됩니다.
헤어의 변형을 조절하려면 헤어 다이나믹스의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스트럭처를 열고 헤어의 무게나 스티프니스를 조절해서 헤어의 변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헤어가 비슷하게 변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랜덤 값을 높이면 됩니다. 여기서는 스티프니스는 0.3 정도로 낮추어서 헤어를 적당히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랜덤 값은 0.8 정도로 높게 설정해서 각각의 헤어가 다양하게 변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변형된 헤어의 상태를 저장하려면 베이킹이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캐시 패널을 열고 시뮬레이션을 저장할 프레임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베이킹을 할 구간을 25프레임 정도로 짧게 설정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도록 디스크 캐시 옵션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작업 파일을 저장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으면 베이킹을 실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프레임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설정한 프레임 구간의 첫 프레임이나 끝 프레임으로 가려면 Shift 화살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베이크를 삭제하고 설정을 변경한 다음 다시 베이킹을 하면 됩니다. 파티클 설정은 거의 끝났지만 수정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모델에 헤어가 더해졌기 때문에 곰인형의 형태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헤어에 맞춰서 곰인형의 메쉬를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메쉬 탭에서 쉐이프 키를 생성하고 메쉬를 에디팅하겠습니다. 시메트리 X를 켜서 대칭 에디팅이 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프 키를 끄고 켜면 수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메쉬 상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다시 베이킹해야 합니다. 새로 베이킹을 하고 수정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킹을 삭제하고 파티클의 설정을 변경해서 털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헤어 다이나믹스의 스티프니스 설정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헤어가 메쉬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프니스를 약간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파티클 레어는 설정했지만 렌더링을 해보면 뷰포트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파티클 레어를 원하는 형태로 렌더링하려면 파티클 레어의 굵기와 형태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헤어 쉐이프와 헤어 머티리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